중동의 북극 카타르가 한국에 무려 208조 원 규모의 초대박 선물을 줬습니다. 카타르가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를 전부 한국에 맡긴다는 계약서에 시원하게 도장을 박아버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려 140척의 렌치 선수들을 한국에 몰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제치고 카타르의 천연가스를 독차지하려 했던 중국은 아기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 패한다면 다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밀려 조선산업이 붕괴할 뻔했습니다. 기술면에서는 이미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던 일본에 밀렸고, 그렇다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자니 중국의 연간 전략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협공에 우리나라의 많은 조선사가 폐업했고, 매체들은 연일 한국 조선업이 이제 끝장이라며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불사조처럼 부활한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일본을 파탄내면서 세계 선박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세계 조선업계를 양분할 줄로만 알았던 중국과 일본의 선박이 연이어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현재 한국은 독보적인 세계 2위의 선박 건조국이 됐고, 중국은 자국 내 저가 선박이나 수주하는 신세로 몰락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요. 애당초 카타르가 한국의 선박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중국과 일본을 박살내고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카타르가 한국에 28조 초대박 선물을 준 이유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이 세계 선박 발주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독주에 주변국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조선업계 왕자를 탈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동안 중국과 일본이 거대한 빅동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한 판찬티 6위 컨테이너선은 인도양에서 문 태풍에 두 동강이 났고, 중국의 대형 LNG 운반선 시티와의 글래드스터노는 호주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전 세계 선주들은 아주 튼튼하고 고장이 거의 없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온갖 중국 매체들은 올해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한국을 앞질렀다며 세계 정복이라도 한듯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누계 발주량은 918척이나 됩니다. 반면 한국은 고작 397척 발주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자료를 확인한 중국인들은 눈에 가시 갔던 한국을 드디어 해치웠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박 수주량은 중국이 앞섰을지 몰라도 실속은 한국이 챙겼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애초에 선박의 척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며 중국의 우매함을 비웃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유조선처럼 단순 화물을 싣는 배와 LNG선 같은 복잡한 구조의 배의 작업량이나 가격이 같을까요? 이는 계산기에 15대를 팔았다며 스마트폰 5대를 판 사람을 비웃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즉 척수나 화물량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들은 취직T라는 선박 발주량 표준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T란 표준 화물선 환산톤 수를 말합니다. 배화물 총중량의 여러 가지 선종별 개수를 곱해 산출하게 되는 단위를 말합니다. 다시 올해 선박 발주량으로 돌아가 보자면 중국의 올해 누계 발주량은 2구시스트입니다. 반면 한국은 16만 96만 시즈티로 중국에 밀린 2위를 차지했죠. 척수를 기준으로 했을 땐 2배를 약간 넘는 심각한 격차였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조선업 관계자들은 중국 조선업계의 꼼수라 밝혔습니다. 중국의 선박 발주는 대부분 발주량을 뻥치기 시키기 위한 저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수주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수주는 질적으로 월등했습니다. 중국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가 선박이 아니라 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또한 치즈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윤입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올해 11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렌즈 운반선은 590만 3,793 CGD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은 91%인 538만 8,722CGT를 싹쓸이했죠. 반면 중국의 수주는 고작만 5,072CGT로 한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11월 척당 평균 성과는 1억 2,300만 달러로 중국의 3,500만 달러와 비교해 3.55배가량 높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이득을 본 것. 조뿐만 아니라 중국은 결국 외화를 번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돈을 돌려먹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박 발주는 대부분 자국선사 수요인데요. 즉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왼쪽 주머니에 넣고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제1이라고 부르짖던 일본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본이 선박을 수주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화물선이 방파제와 충돌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본에선 정말 잊을만하면 선박 관련 사고를 내는 듯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세계 제1의 기술력은 방파제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걸까요? 해외 선사들은 배를 단숨에 박살내버리는 일본 방파제 성능에 감탄하며 선박 발주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카타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카타르는 대한민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971년 이란과 카타르 사이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10%를 차지하는 초대형 가스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였던 카타르는 순식간에 초대박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선박 좀 만든다는 모든 나라들이 카타르의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구분을 좌지우지할 초대형 사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순 없었는데요. 그래서 카타르도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잘 만든다는 동아시아 3국 사이에서 엄청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상 멀쩡한데 제일 비싼데 걸핏하면 두 동강 나는 배 엄청 싼데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는 배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한국이 카타르의 렌즈 선박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카타르에서 한국보다 중국에 먼저 LNG 선박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카타르는 중국과 총 대척의 렌즈 운반선을 7억 6,200만 달러 단어 약 9천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조선업계의 부활과 한국의 몰락을 외치며 땅땅거리는 글이 도배가 되었는데요. 단순 게임뿐만이 아니라 중국 매체들까지 들고 일어나 연일 중국 조선업계의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곧 그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타르가 발주한 중국산 LNG선이 언제 인도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프랑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9척의 렌즈 추진선을 연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1년 이상 선박 인도를 미룬 상태였습니다.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한 번 더 납품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반면 한국은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로 전 세계 선주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중국이 1년 걸릴 배를 한국에 맡기면 6개월 만에 뚝딱 해치워버리니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사실은 중국 배의 값이 싸다는 유일한 메리트까지 해치워버리는 한국의 특장점이 되었습니다. 6개월분의 인건비까지 셈해본다면 중국 배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던 카타르 또한 한국으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카타르가 싼 값에 혹해 중국에 발주했던 초도 발집은 외에 모든 LNG 선박을 한국에 몰아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LNG선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덕분에 중국이 발주한 분량 외에 약 140척이 넘는 카타르 LNG 선박은 몽땅 국내 조선 3사의 차지가 되었는데요. 중국이 초도 발주분을 느린 엉성하게 만드는 동안 한국이 재빠르게 140척가량의 LNG선을 납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LNG선은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원유 운반선보다 첨가가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와 맞물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텐 & 파트너스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최소 2,500척에서 최대 3,000척에 이르는 LNG선 발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 80% 이상을 한국 조선업체가 독식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는데요.
예정대로 카타르의 LNG 선박을 우리 한국이 모두 성공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면 추후 전 세계 LNG 시장을 한국이 100 독점하는 것도 완전 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이 거리였습니다.